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손대부 회원님, 오늘 8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이네요. 자, 일단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두 번째 문단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파블로 피카소 나왔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예시를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물론 다른 어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잡아드릴 테지만 요걸 위주로 요 내용적인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쨌든 특정 현상이기 때문에 더라는 관사가 붙습니다. 특정한 거는 무조건 더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he role of science is eventually to be perfect인데 사실은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build our knowledge, 우리 지식을 완벽하려고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요. 우리의 지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영어에서는요. 지식을 쌓는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지식을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야 이거를 완전히 네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지식을 나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든다. 자, 요 표현은 사실 영어로는 build knowledg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이 빌드가 뭐 쌓는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식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의 make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nowledge 나오면 build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effective ways인데 effective ways도 이제 효율적인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가 붙죠. 그 다음에 ways 같은 경우는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그죠? 자, 방법인데 특정한 뭐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to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a way to study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법이 조금 빠를지도 몰라요. 좀 이해하세요. 자, 여기에서 human beings인데 이제 human beings라고 쓰셨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사람의 이제 생각이나 마인드, 마음이라는 뜻으로 mind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그 다음 거 the main purpose of art. 자, 예술의 main purpose는요. 뭐예요? might be to change our feelings. 요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투부정사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서 might be to change, 바꾸는 것일지도 모른다. 뭐를요? our feelings. 자, 여기에서 이제 feeling이라고 쓰셨었는데 제가 s를 붙인 이유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딱 한 가지만 느끼는 건 아니죠. 뭐 슬픈 것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것도 느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s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It might be true that artifacts, 자, 예술품이 나왔어요. hurt our feelings or even make us, you가 아니고 어쨌든 hurt our feelings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you가 아니라 us가 돼야 됩니다. us feel depressed. despair 같은 경우는 명사예요. 명사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make, 주어는요 make, 만들어요.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형용사한 상태로. 당신은 you make, 만들어요. 그죠? me, 나를요 어떻게? sad, 슬프게. 이런 식으로. 자, 항상 나를 어떠하게, 목적어를 어떠한 형용사 한 상태로 만든다 라고 할 때는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기를 목적격 보호 자리라고 그러죠.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명사가 되면요 이 목적어랑 이 명사랑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my mom made,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made me a teacher. 그러니까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뭐 사실 이게 뜻으로는 통용이 되지만 사실 그렇게 영어로서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명사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목적어랑 요 목적격 보호랑 동격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우리가 그 슬픔 자체가 된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여기 위에를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쓰셔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자, 무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순서를 고쳐보니까 더 나은 글이 나왔어요. 저는 단순하게 어떤 단어만 포함을 했냐면, 물론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단어만 조금 넣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순서를 좀 다르게 하니까 조금 더 세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련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지만 과학의 기능과는 다르게 예술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물론 당신은 예술이 사람을 망치는 마약 같은 것이라는 편견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예술은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쩔 때는 당신을 절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자, 순서를 조금 더 바꾸니까 어때요? 좀 더 나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쓰셨어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쓰셨어도, 요거를 조금 더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권유하진 않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자, but not only와 but also를 사용해서 두 문장이었던 거를 한 문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might not only, 자, 어쨌든 the positive aspects of art also exist.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S가 빠져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artifact는요. 자, 예술품은요. might not only enlighten your thoughts positively. 당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give, 그죠? but also give, 또한 주기도 합니다. an effect. 어떤 효과를요? to the inner side of the sentiment. inner side of the sentiment, 내면에, 그쵸? 내면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 이펙트에 조금 더 뜻을 좀 추가하자면 뭐 굿이라거나, 그죠? 아니면 뭐 긍정적인, 뭐 요 위에 나왔던 요 positive를 여기를 빼고 여기다가 positive를 넣는다든가,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블로 피카소 드디어 나왔네요. 그쵸? 자, 파블로 피카소가 나왔는데, 자, 파블로 피카소 who expressed 원래는 express 뜹니다. 자, his idea as a drawing. 자,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는 어가 아니고요. as drawing a picture. 그림을 혹은 drawing pictures.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의 생각을요. express 표현했던 사람. 이렇게. 그죠? 표현했던 파블로 피카소는 had considerable influence. 여기에서는요. affected enormous amount of the history of art. 이렇게 쓰셨는데 예술의 역사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had 또 had 또는 뭐 시제에 따라서 have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have나 has로 변할 수도 있고, 자, had considerable 아주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야, 이거를 이 분야로 공부하려면 야, 파블로 피카소는 항상 꼭 짚고 넘어가야 돼. 뭐 요런 느낌의. 자, considerable influence. influence는 영향이죠. 그죠? 아주 매우 큰 영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그쵸? 아주 큰 영향력을 가졌었다. 그죠? 미쳤다. 뭐에? history of art. the history of art.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술의 역사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요 부분, 요렇게가 우리 손대엽 회원님이 쓰셨던 부분이에요. 그죠? 쓰셨던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파블로 피카소가 나왔잖아요. 그죠? 파블로 피카소가 나왔는데, 사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파블로 피카소가 나온 것까진 좋았어요.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다,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다가 조금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요.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를 언급 후에 그의 어떤 예술 작품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술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멋진 것이다라는 이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술에는 긍정적인 면 또한 존재한다. 만약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품은, 만약은 아니죠. 자,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품은 너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자, 이게 본인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술은 내면의 정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가장 적합한 예가 바로 파블로 피카소이다. 자, 요렇게 파블로 피카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자, 파블로 피카소. 자, 그의 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 파블로 피카소는 시대가 변할 때마다 시대에 맞는 그림으로 미술사와 그때 그 시대의 미술사와 인류에 방대한 영향을 끼쳤다. 자, 요것도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미술사부터 끼쳤다까지는 이제 우리 회원님이 쓰신 표현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일명 청색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그림들에는 가난과 빈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들을 매우 역겨워하는 다른 계급층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등 여러 가지 자극적인 요소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 물론 이런 내용들이 이에 어떤 얘기는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내용을 제가 다루면서 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 바로 요 위쪽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언급을 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대가 아주 보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은 동시다발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하급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커다란 센세이션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블로 피카소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쵸?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후에 그의 어떤 예술작품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니까 전체적인 글의 맥락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청색시대, 요새 여기서부터 제가 쓴 거잖아요. 좀 그 전에도 쓰긴 썼지만 하여튼 여기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썼는데, 이제 요렇게 예를 정확하게 들면요, 정확하게 들거나 좀 자세하게 들어주면 상대방한테 나의 의견을 좀 관철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특히나 GRE 같은 경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GRESA 같은 경우는 좀 요런 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이 좀 강하게 부각되어야 합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맨 위에 st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still 보이시죠? 자, 지금도라는 단어를 써서요. 아직도 이러한 우리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사회를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회원님이 쓰셨던 문장이에요. 하지만 요거를 다른 형태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를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이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다르게 나오도록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르게. 왜냐면 그들의 인식을 바꿨기 때문에. 그죠? 요런 형태의 문장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블로 피카소에서 그런 얘기를 썼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옛날 시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사람들이 노력을 하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원래는 이제 societies라고 쓰셨어요. 자, societies라고 하셨는데 그냥 요거는 society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어쨌든 their efforts, 그들의 노력이요. 어땠어요? have changed, 바꿨어요. 뭐를요? Others respond,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야. 그죠? 반응을 in a different way, 다르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changed 있죠? changed 해놓고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뭐가 바뀌었는지, 그쵸?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요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은 조금 많이 쓰이는 거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른 에세이에도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윗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어땠냐면, 요거야 이제 죄송합니다. 자, 수일치니까 요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SS 붙은 거 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similar 같은 경우는요. similar 같은 경우는 이제 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면 similar with입니다. 항상 전치사 with.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요. in terms of showing 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in terms of ing 라는 형태는요. ing 하는 면에서, ing를 한다는 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there are similar, these are 이것들은 비슷해요. with other studies 다른 것들과 그렇죠? such as psychology, linguistics, sociology, and so on. 자, etc보다는 and so on을 쓰신 게 더 낫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과 같다, 어떠하다는 면에서 보여준다는 showing, 보여준다는 면에서 that the one, 특정한 사람이 그의 의견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해가시죠? 그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insisting이 여기에 들어가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보여준다, show, 주어는 보여줘요. 그죠? show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다. 이 요인이 더 이상 인플루엔자의 뭐 발생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런 거를 이제 발생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죠?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뭐 이렇게 해석해주셔도 되고요. 이해 가시나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요. 요 그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out a particular phenomena 여기에서는요. 요걸 이제 특정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선 지금 이미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ther studies라는 범주가 제일 큰 범주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터디는 뭐 psychology나 linguistic이나 sociology와 같은 분야들이라고 또 한정이 또 되어 있어요. 작은 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 particular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주어야 문장의 내용이 조금 더 맥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에서는요. assume에서 이제 뭔가 좀 빠졌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원래는 its subject assumes other parts of society 이렇게 쓰셨는데 물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말하면 what other parts of society are looking for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한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조금만 더 바꿔보신다면 좀 풍부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요 파블로 피카소 있죠. 요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제가 요거를 오늘 굳이 하나하나 다 써서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큰 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세이를 딱 쓸 때 이제 큰 범주 이제 큰 틀을 먼저 잘 쓰시고 큰 틀은 잘 쓰시는데 작은 세부 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손대엽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요 상태거든요. 왜냐면 요 작은 세부 사항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풋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이 세부 사항을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큰 틀은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계시는데 이 세부 사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요거를 적은 거는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적을 수 있던 거는 네이버에다가 파블로 피카소라고 쳐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식백과라든가 이런 거를 살짝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약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인풋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풋을 만들어서 넣는 행위니까 너무 이제 나는 꼭 이거를 전어를 꼭 읽어서 이거를 머리에 꼭 다 외워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인터넷을 단순하게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으니까 좀 부담감 좀 덜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많이 아파서 한 주 하루 정도 첨삭이 좀 늦었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에세이 첨삭 시간대에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